복드림 건강처방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 음식이 사실은 몸속에서 독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그 이유를 과학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재활의학을 전공하고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몸을 진심을 다해 회복시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수없이 본 건 하나였습니다. 좋다고 믿은 습관이 오히려 몸을 망친다는 사실이었죠. 오늘은 병원의 입장이 아닌 오직 여러분의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 식습관을 바꾸게 될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잠깐만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건강 루틴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준비되셨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5년 재활 현장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한 사건입니다. 주인공은 72세 조 어르신이었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세 끼를 꼬박꼬박 채소 중심 식단으로 챙기던 말 그대로 건강을 삶의 중심에 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은 창백한 얼굴로 배를 움켜쥔 채 찾아오셨습니다. 며칠째 속이 부글거리고 가스가 차서 잠을 못 자요. 손끝도 찌릿하고 다리도 시립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화 문제라 생각했지만 증상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장은 가스로 가득 차 있었고 골밀도는 급격히 떨어져 있었죠. 식습관을 물었을 때 어르신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매 끼니 생시금치를 먹습니다. 익히면 영양이 파괴된다고 들었거든요. 바로 그 생시금치가 문제였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몸속 칼슘과 결합하면 몸에서 흡수되지 않는 수상칼슘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몸속에 있던 칼슘까지 함께 빠져나가 뼈가 약해지고 근육 경직 손발 저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시금치를 잘못 먹으면 칼슘을 빼앗기는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해결은 간단합니다. 끓는 물에 30초 데치고 찬물에 한번 헹구는 것. 이 과정을 거치면 옥살산의 대부분이 제거되고 시금치의 영양은 그대로 남습니다. 단, 데친 물은 절대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조 어르신께 생시금치를 데친 시금치로 바꾸고 양은 손바닥 두세 개로 줄이세요. 라고 안내했습니다. 2달 후 복부 팽만과 저림 증상은 사라졌고 6개월 뒤 골밀도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웃으며 하셨죠. 시금치를 데칠 때마다 뼈가 자라는 느낌이에요. 건강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시금치는 나쁜 채소가 아닙니다. 방법만 바꾸면 최고의 슈퍼푸드가 됩니다. 익혀서 먹고 데친 물은 버리고 단백질 지방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혹시 냉장고에 시금치 있으신가요? 샐러드로 먹으려 했다면 잠시 멈추세요. 끓는 물 30초, 찬물 헹굼 1번. 그 작은 1분이 여러분의 뼈와 신경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손으로 만져도 피부가 붉게 달아오를 수 있는 그보다 더 조심해야 할 채소입니다. 토라는 겉보기엔 소박하지만 사실 아주 조심해야 하는 채소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해서 명절마다 빠지지 않지만 손으로만 만져도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겪었던 70세 이영숙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소 요리를 좋아해 매년 직접 토란을 캐 오시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껍질을 벗기던 중 손이 가렵고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옥살산 칼슘 피부 자극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물었습니다. 토란 맨손으로 손질하셨어요? 그게 바로 원인이었습니다. 토란에는 옥살산 칼슘 OXAELAT 크리스털이라는 바늘 모양의 미세 결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표백제에도 쓰일 만큼 자극이 강해 피부의 모공과 미세 상처를 찌르며 가려운 부종을 유발합니다.
문제는 피부뿐만 아니라 신장 콩팥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익히지 않은 토란을 먹으면 이 결정이 체내에서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란은 반드시 안전하게 손질해야 합니다. 토란 안전조리법. 끓는 물에 710분 삶고 첫 번째 물은 버린다. 새 물을 붓고 다시 5분 끓인다. 찬물에 헹궈 독성을 제거한다. 첫 번째 물을 버리지 않으면 독성분이 그대로 남습니다. 한 번만 삶아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처음엔 번거롭다 하시던 이영숙 어르신도 다음 명절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갑 끼고 2번 삶으니 손도 안 가렵고 오히려 더 맛있더라고요. 장갑도 필수입니다. 두꺼운 주방용 장갑을 사용해 수액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세요. 작은 팁도 하나 더 있습니다. 토란을 손질 전에 식초물에 10분 담가두면 옥살산 칼슘 자극이 줄어듭니다. 삶을 때 베이킹소다 1스푼 넣는 것도 독성 제거에 도움됩니다. 단, 삶은 뒤엔 반드시 깨끗하게 헹궈 잔여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독성이 강한 식재료를 왜 먹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손질한 토란은 최고의 면역식이기 때문입니다. 토란에 들어있는 뮤신 MUCIN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성분이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이 4가지입니다. 장갑 착용 첫 번째, 물 버리기 2번 삶기, 식초 베이킹소다 활용. 이 작은 과정이 피부와 신장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보다 더 충격적인 2급 발암물질이 나오는 채소, 바로 고사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먹는 나물이지만 끓이지 않고 먹으면 2급 발암물질을 섭취하게 되는 채소, 바로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는 봄이면 산에서 꺾어오고 여름이면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죠. 비빔밥에도 육개장에도 명절 나물 반찬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사리가 미국과 유럽에서는 독초로 분류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식 나물로 알려진 고사리가 해외에서는 경고 대상이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제가 만난 65세 최민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셨던 어르신은 봄마다 직접 산에서 고사리를 꺾어 오셨습니다. 자연산이라 더 건강하죠. 데치지 말고 신선하게 무쳐 먹는 게 제일이에요. 그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어르신은 이유 모를 피로감과 두통, 그리고 가벼운 구토 증상으로 센터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간 수치 상승, 그리고 적혈구 수의 감소. 단순한 영양 문제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영양팀에서 식단을 확인했을 때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생고사리 나물이었습니다. 고사리에는 2가지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티아민 분해 효소 THIAMINASE. 이 효소는 우리 몸의 비타민 B1티아민을 파괴합니다. 비타민 B1은 뇌 신경과 근육 에너지를 담당하는 필수 영양소죠. 그래서 생고사리를 계속 먹으면 각기병 같은 신경계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고사리를 자주 먹는 지역에서 비타민 결핍증 환자가 많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더 위험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푸타킬로사이드 PTAQUILOSID.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지정한 2급 발암물질입니다. 실험 결과 장기간 섭취 시 방광암과 위암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푸타킬로사이드는 열을 가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즉,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친 정도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단순하지만 철저해야 합니다. 끓는 물에 15분 이상 삶고 하루 동안 물을 갈아가며 담가두기. 이 과정을 거쳐야 푸타킬로사이드가 완전히 분해됩니다. 첫 번째 삶는 단계에서 뜨거운 물이 고사리의 세포벽을 열어 독성 성분이 빠져나옵니다. 그 후 하루 동안 물에 담가두면 남은 잔류 독소가 서서히 물로 빠져나오죠. 물이 누렇게 변하는 걸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독성 성분이 빠져나온 흔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갈이입니다. 34시간마다 한 번씩 물을 갈아주세요. 이걸 생략하면 물속에 빠진 독소가 다시 고사리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즉, 데치기만 한 고사리는 완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번거롭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건너뛰면 우리 몸속에서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발암물질이 축적됩니다. 그래서 비빔밥 속 고사리를 그냥 데쳐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과 노르웨이에서는 푸타킬로사이드 잔류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데치기 미흡한 고사리 제품을 판매하다가 회수된 사례도 있었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경고되는 식재료입니다. 제가 최 어르신께 이 사실을 설명드렸을 때 어르신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팀장님, 산에서 꺾은 게 제일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제 몸을 아프게 할 줄은 몰랐네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고사리를 데쳐서 물에 담그는 습관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몇 달 후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사리를 더 안전하게 손질하는 추가 팁도 있습니다. 삶을 때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넣어 보세요. 알칼리 성분이 고사리의 산성 독소를 중화시켜 제거 속도를 높입니다. 물 1리터당 베이킹소다 1스푼이 가장 적절한 비율입니다. 삶은 뒤엔 반드시 깨끗한 물로 헹궈 주세요. 여러분, 고사리는 분명 몸에 좋은 나물입니다. 식이섬유, 단백질, 철분이 풍부하죠. 하지만 조리법 하나를 잘못 알면 그 건강식이 발암식으로 바뀝니다. 고사리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자연산이 건강한 게 아니라 제대로 손질된 음식이 건강한 것이다. 우리가 먹는 모든 채소는 조리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채소는 고사리보다도 더 무서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겉으론 향긋하고 고기와 잘 어울리지만 단백질과 만나면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 채소입니다. 다음은 쑥갓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예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겉보기엔 향긋하고 건강식 샐러드에도 자주 올라오는 채소죠. 그런데 이 채소가 단백질과 만나면 몸속에서 발암물질로 변신합니다. 바로 쑥갓입니다. 쑥갓은 고기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쑥갓과 함께 먹는 분들 많으시죠? 샤브샤브에 넣거나 생쑥갓 샐러드로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건강식 조합이 실제로는 우리 몸의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쑥갓에는 아질산염 NITRITE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질산염 자체는 자연계에 흔히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단백질 속 아미네이민과 만나면 생기는 화학 반응입니다. 두 물질이 결합하면 니트로소아민 NITROSAEMINE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니트로소아민은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성분입니다. 실험 결과 이 물질은 위암, 식도암,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즉, 쑥갓을 고기와 함께 생으로 먹을 때 몸속에서 바로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쯤에서 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9세 정수진 어르신은 건강을 누구보다 챙기시던 분이었습니다. 고기 먹을 땐 꼭 채소랑 같이 먹어야 건강하죠. 그 믿음 하나로 매번 고기와 생쑥갓을 함께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와 암표지자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점검하던 중 정 어르신의 한 가지 습관이 밝혀졌습니다. 삼겹살 먹을 땐 생쑥갓이 최고죠. 바로 그 조합이 문제였습니다. 쑥갓의 아질산염이 고기의 단백질과 만나면 위 속의 산성 환경에서 니트로소아민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처럼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을 때 그 반응이 훨씬 강해집니다. 이 물질은 간에서 해독되지 않고 혈류를 타고 온몸의 세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위 점막의 염증과 변형을 일으켜 암세포에 씨앗이 되는 거죠. 놀랍게도 쑥갓을 익히기만 해도 이 반응은 거의 사라집니다. 아질산염이 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섭씨 70도 이상에서 5분간만 가열해도 니트로소아민 생성률이 9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쑥갓은 익히면 약이고 생으로 먹으면 독입니다. 삼겹살에 쑥갓을 싸서 드실 때 쑥갓을 살짝 데치기만 해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비타민C는 니트로소아민의 생성을 억제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와 쑥갓을 함께 드시려면 식후에 귤, 키위, 레몬 같은 과일 한 조각을 꼭 곁들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몸속 발암 반응을 90% 이상 줄여줍니다. 쑥갓을 안전하게 즐기려면 이렇게 하세요. 1. 고기나 생선과 함께 먹을 때는 반드시 익히기. 2. 샐러드로 먹을 땐 쑥갓 단독이 아니라 비타민C 과일과 함께. 3. 오래 보관한 쑥갓은 절대 생으로 먹지 말기. 시간이 지나면 아질산염 농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쑥갓을 냉장고에 며칠 보관한 뒤 먹는 건 가장 위험한 식습관 중 하나입니다. 시든 쑥갓일수록 독성이 강하다. 이건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실제 식품안전처 연구 결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정수진 어르신은 그날 이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생쑥갓 대신 살짝 데친 쑥갓으로 바꿨더니 속이 훨씬 편해요. 6개월 뒤 재검진 결과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건강은 식습관의 디테일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죠. 여러분, 쑥갓은 나쁜 채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조리법을 몰라 생으로 먹는다면 그건 스스로 독을 쌓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식탁 위의 조합, 그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지금 냉장고에 쑥갓이 있다면 오늘부터 단 10초만 더 투자하세요. 끓는 물에 살짝 담갔다가 올리브유 몇 방울 떨어뜨려 드시면 됩니다. 그 작은 열 처리가 발암물질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지금까지 시금치, 토란, 고사리, 쑥갓 4가지 채소의 위험과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은 질문은 하나일 겁니다. 그럼 채소는 도대체 어떻게 먹는 게 정답일까? 이제 그 해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를 약으로 바꾸는 균형 식단의 비밀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채소는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걸까?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양과 균형이 무너지면 독이 됩니다. 저는 15년 동안 재활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봐왔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 채소를 더 먹으려 노력하셨죠. 하지만 그중 상당수가 오히려 속 불편, 영양 불균형, 골감소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이유가 과식이 아니라 과한 채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조 어르신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매 끼니마다 채소를 한가득 드셨지만 결국 장내 가스, 복통, 골밀도 저하로 고생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식이섬유 과다 때문입니다. 채소에는 섬유질, 즉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이건 분명 장 건강에 좋습니다. 변비 예방, 혈당 조절, 포만감 유지. 모두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하지만 과유불급, 너무 많이 먹으면 장 속에서 발효되며 과도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복부 팽만을 유발합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다는 증상, 그게 바로 채소를 너무 많이 먹은 신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미네랄 결핍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의 칼슘, 철분,
아연 같은 미네랄과 결합해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즉, 너무 많은 채소가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조 어르신의 골감소증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소는 많을수록 좋다는 말은 틀린 상식입니다. 건강을 위한 채소의 적정량은 따로 있습니다. 하루에 손바닥 두세 개의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채소를 과하게 먹기보단 균형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채소는 단독으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채식이 몸에 좋다며 단백질이나 지방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영양학적으로 불균형한 식사입니다. 우리 몸은 채소의 영양소를 지방과 단백질을 통해 흡수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의 비타민 A나 루테인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지방이 있어야 흡수됩니다. 쑥갓의 항산화 물질, 당근의 베타카로틴도 마찬가지죠. 기름 없이 생으로만 먹는다면 좋은 성분들이 몸속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버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채소를 약으로 만들려면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드세요. 단백질은 두부, 달걀, 닭가슴살, 생선이 좋습니다. 지방은 올리브유, 들기름, 견과류에서 보충하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단백질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채소만 먹으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즉, 채소는 보조, 단백질은 기둥입니다. 이 둘이 만나야 비로소 완성된 건강식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채소의 색을 다양하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록, 빨강, 노랑, 흰색. 이 네 가지 색에는 각각 다른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초록색 채소에는 루테인, 엽록소, 비타민 K. 빨간색에는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노란색에는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흰색에는 알리신, 퀘르세틴. 하루에 한 가지 색만 바꿔도 식단의 밸런스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초록, 내일은 빨강, 그 다음엔 노랑. 그렇게 번갈아가며 먹는 것, 그게 진짜 균형식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익힌 채소와 생채소의 황금 비율. 많은 분들이 무조건 생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생채소는 비타민 C나 효소가 풍부하지만 흡수율은 낮습니다. 반대로 익힌 채소는 영양소 손실이 조금 있지만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생 3익힌 7 비율입니다. 하루 한 끼 정도는 생채소 샐러드로, 나머지는 국, 나물, 볶음처럼 익혀서 드세요. 여러분, 건강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채소를 약으로 바꾸는 공식, 그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적정량, 다양한 색, 익힌 조리, 그리고 단백질과의 조화. 이 네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서 채소는 더 이상 불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제대로 알고 먹을 때 비로소 진짜 약이 되는 자연의 선물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 원칙을 실제 식단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소와 단백질, 물과 지방. 이 네 가지가 만나야 완성되는 하루 한 끼 건강 공식.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말 실전 이야기입니다. 색깔로 영양을 설계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그 색을 어떻게 식단으로 담아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센터에서 15년 동안 수백 명의 어르신을 상담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 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하루의 건강을 결정한다. 세 끼 모두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루 한 끼만 제대로 구성해도 혈당, 혈압, 체중, 소화, 수면 모든 것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딱 네 가지 기준만 지키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물, 단백질, 채소, 지방.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만 한 그릇 안에 들어있으면 그 식사는 이미 건강식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걸 저는 오래전부터 4대 균형 공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 물 소화와 순환의 시동 버튼.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 너무 많이 들어 지겨우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물은 식사와 정확히 연결된 물입니다. 식사 바로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중엔 23모금만, 식사 후에는 다시 한 잔. 이 패턴을 지키면 위산이 희석되지 않아 소화가 더 빨라지고 식후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위액이 묽어지고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수분 부족이 빠르게 오기 때문에 하루 68잔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물만 잘 마셔도 피로감과 식욕 조절이 달라집니다. 이 두 번째 요소 단백질 근육과 면역의 핵심 엔진. 단백질은 시니어 건강의 최종 방어선입니다. 근육, 뼈, 혈관, 면역세포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70대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절반도 채 못 먹습니다. 한 끼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딱 손바닥만 한 크기입니다. 삼겹살처럼 지방이 많은 고기 말고 아래 4가지 중에서 골라주세요. 삶은 계란 12개, 두부 반모, 닭가슴살 8만 백지, 생선 한 조각 고등어, 연어, 광어 모두 좋습니다. 이 단백질이 있어야 시금치, 토란, 고사리 같은 채소의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제대로 흡수됩니다. 단백질 없이 채소만 먹으면 몸은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를 끌어쓰게 되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피로감이 증가합니다. 그러니 채소와 단백질은 항상 짝을 이루는 한 세트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요소 채소 색으로 채우는 영양지도. 앞에서 배운 대로 하루 한 색 한 가지 채소만 바꾸면 됩니다. 초록, 빨강, 노랑, 흰색. 이 4색 중 한 색만 골라서 한 접시. 양은 손바닥 2-3개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배 속에서 가스로 변하고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는 사실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채소는 항상 익히는 것과 생으로 먹는 것을 섞어서 드세요. 예를 들면 익힌 시금치 생 파프리카, 구운 가지 생 양상추, 익힌 당근 생 토마토. 이런 식의 조합은 위 부담을 줄이면서 면역과 항산화 체계를 강화해 줍니다. 네 번째 요소 지방 흡수율을 결정하는 조용한 조연. 많은 분들이 지방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지방은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고 혈관을 보호하며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좋은 지방을 꾸준히 먹어야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혈당 변동 폭도 줄어듭니다. 제가 추천하는 좋은 지방은 딱 3가지입니다. 올리브유 1큰술, 아보카도 반개, 견과류 한 줌. 채소 위에 올리브유 한 스푼만 올려도 영양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을 동시에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불필요한 간식이 줄어들고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여러분의 한 끼가 완성됩니다. 물단백질, 채소, 건강한 지방. 이 4가지가 한 접시에 들어있기만 하면 그 식사는 이미 의학적으로 완성된 식단입니다. 이 방식은 식단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단합니다. 단 한 끼만 이렇게 구성하면 됩니다. 하루 3끼 모두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단 한 번 이 4대 균형 공식을 적용하는 것, 그게 건강의 기준을 세우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색깔로 영양을 읽고 4가지 요소로 한 끼를 구성하고 식탁을 하나의 건강 시스템처럼 다룰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마지막 4가지 원칙은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결정짓는
절대 잊어선 안 되는 실천 리스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15년 동안 환자들에게 강조해온 4가지 절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원칙은 제가 15년 동안 모든 환자에게 강조해온 평생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앞에서 4대 균형 공식으로 한 끼를 설계했다면 지금 소개할 4가지는 여러분의 몸을 매일 안정 상태로 유지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1. 첫 번째 원칙, 하루 한 번 따뜻한 음식. 위장이 차가우면 어떤 영양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국죽찜처럼 따뜻한 음식으로 속을 데워주세요. 이것만으로 소화, 면역, 수면이 놀랍게 안정됩니다. 이 두 번째 원칙, 천천히 100번 씹기. 대부분의 소화 문제는 씹지 않는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100번 씹으면 가스 더부룩함이 줄고 뇌혈류가 증가해 머리가 맑아집니다. 3. 세 번째 원칙, 단맛 짠맛 절반 줄이기. 혈압 혈당을 망치는 건 과한 당분과 나트륨입니다. 한 번에 끊을 필요 없습니다. 설탕, 곡물, 가공식품을 절반만 줄여도 수치는 안정되고 피로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4. 네 번째 원칙, 잠들기 3시간 전 식사 금지. 밤에 위장이 쉬지 못하면 다음날 부종, 속 더부룩함, 혈당 불안정이 이어집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수면과 체중 조절의 핵심입니다. 이 4가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 한 번 실천하는 것. 그 작은 변화가 3개월 후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건강은 노력보다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이 4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강력한 건강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